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국장학재단 2020년도 채용형 인턴과 경력직 채용 공고 요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작년 연말에 제가 이제 만났던 친구가 있고요. 그 친구는 기록물 관리라고 하는 직무로서 합격을 했던 친구였는데 한국장학재단 이번에 좀 많이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36명을 뽑고 있고요. 채용 분야별 중복 지원 절대 불가다. 중복 지원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일반 행정, 그 다음에 금융, 재단이다 보니까 또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금융 여신이 필요할 것 같고요. IT에 관련된 부분, 국제협력 및 유학관리, 안전관리 뭐 이런 직무들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일단 서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 같은 경우에는 불성실 작성자만 제외한다라고 해서 서류에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는 뭐 항목 자체가 어려운 것들도 없기 때문에 서류는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한번 한국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공기업인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전략들을 한번 좀 볼게요. 어학성적 및 자격상 추가 입력 안내라고 하는 부분 나와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일반 행정 여러분들 많이 쓰실 곳이 그 다음에 금융여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두 곳의 두 직무의 직무기술서를 볼게요.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그 다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네요. 국가 장학사업 수행,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지원 및 재원 관리와 운용, 학생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단순히 장학금만 그런 주는 곳이 아니라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행정직은 항상 가장 큰 범위에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어떤 곳인지를 파악해 주시고요. 세부 직무로는 장학사업, 그 다음에 장학금 수행 업무,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업무, 그 다음에 이제 인재 육성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나오는데 나중에 면접장 가실 때는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금융 여신 쪽 관련된 분들은 여기 있죠. 두 가지 재원 조성을 위한 부분과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 관리. 저는 이게 일반 행정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 금융과 여신이신 분들도 요거에 관련해서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내용, 그래서 뭐 제도 개선한다, 대상 조사한다, 그 다음에 뭐 개정한다, 뭐 등등의 이런 일들이 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식이죠. 지식은 경영학 원론, 그러니까 경영학 원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은 상경계 쪽 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리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통계죠.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통계 지식 있으신 분들 그래서 상경 계열 그 다음에 뭐 회계학과 그 다음에 통계학과이신 분들이 유리한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행정직은 전공과 크게 상관없으니까 요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니면 지금 NCS를 준비하시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법률 지식, 뭐 공공기관 운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좀 패스해도 돼야 될 것 같고요. 돼도 될 것 같고 여신 관련 요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 준비하신 분들이 아마 요거 관련해서 조금 더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실명 거래 및 뭐 이런 법률 금융 상식 있고 역량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장학사업 시행계획 이해 및 실무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근로 학교에서 행정직으로 근로하신 분들이 전 좀 유리할 것 같긴 해요. 학교에서도 장학금이 지급될 거고 학과에서도 어떤 그런 대상자들을 추려서 어떠한 절차에 맞게 어떻게 추천을 받고 등등의 그 스탠다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경험이 있으면 뭐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및 특별법에 의한 상품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상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데이터, 요게 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통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요 부분. 그 다음에 경영 목표 설정 및 성과 관리, 그 다음에 예산 관리 이 부분은 이제 한국장학재단이 라고 하는 공공기관,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획 직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험을 보면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 아니면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형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인턴 업무 수행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 이런 쪽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사무행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근데 약간 학생과 좀 접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로했던 경험이 여기서 좀 여러분들 좀 많이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단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학자금 대출해주고 장학금을 수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에 관련된 이 부분을 좀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여신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상환 관리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뭐 쉽게 얘기해서 대출해주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연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그런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채권 회수 업무 수행. 그 다음에 장기 연체자의 재기 지원 업무 수행 등 이게 참 우리가 뭐 신용대출이거나 담보대출 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한테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은행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쪽 업무를 해주시면 업무에 대한 여신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으시니까 유리한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세부 직무 뭐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 되고 업무 내용 그래서 뭐 관련 법령 규정 이런 거 재개정하고 주요 민원 동향 분석 요거 이제 좀 힘들 것 같아요. 민원 업무 뭐 여러분들이 안 내고 싶어서 갚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안 계실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요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조금 예민하기도 하고 민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도 잘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빌려준 거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식은 여신 관련된 법률 및 기초지식, 경제금융 일반 지식이라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전혀 현재 상태에서 모르신다면 저는 이거는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즉 요런 거 관련된 분들이 쓰실 테니까. 정부 학자금 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 지식은 뭐 들어가서 배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법, 민사소송법, 법률에 관련된 부분 법대 채권 보존 조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무엇인가 돈을 빌려주고 만약에 못 받았을 때는 다 법적인 조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대이신 분들이 사실 이쪽 거를 지원하시는 게 금융과 법률에 관련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하시는 게 좀 괜찮겠네요.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심사에 대한 이해, 약관 해석 능력, 여러분들 보험 드신 분들 아니면 뭐 휴대폰 이런 거 보험 드실 때도 되게 많잖아요. 안 보잖아요. 하나하나 약관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채무자 자산, 권리 상태, 채권 회수성, 회수 가능성 판단, 공시자료 활용, 법적 조치, 채권 회수.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은행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볼 것 같았는데 사실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채권 관리 어떤 심사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법대 나오신 분들 그 다음에 여신이니까 금융회사에 관련된 그 두 가지 지식 가지신 분들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부실채권 관리 직무 유경험자, 금융권 채권 관리 연체 관리 직무 경험, 통계 시스템 활용 경험. 여러분들이 뭐 요거에 대한 경험 없으실 테니까 이건 거의 좀 경력직 위주로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학사이신 분들은 통계, 그죠? 학사이신 분들은 어떤 법률, 법대, 그 다음에 금융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행정직이 사실 그런 쪽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거에 있어서 금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쪽 아까 봤던 행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나는 은행 관련된 준비도 했었고 공기업을 준비했었고 지식도 많은데 어느 쪽을 넣으면 되냐 제 생각에는 언뜻 봐서는 금융 여신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반 행정 쪽에 있어서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금융에 관련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형 공공기관 이쪽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 이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 저도 처음에는 이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반 행정 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행정과 금융 그다음 금융 여신 쪽에는 법률과 통계 뭐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뭐지? 산업안전보건법. 오케이. 이 부분도 안전 관련된 전공자이신 분들이 쓰시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직무들이 뭐 소수이긴 한데 그래도 일반 행정과 금융여신 그다음에 또 IT 쪽 시스템 쪽이니까 뭐 이건 전통적인 I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와 여기의 싸움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무지가 대구죠. 장학재단 대구에 있는데 잘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자기소개서를 간단하게 좀 보고 여러분들 잘 이번 연휴 때 딱 5월 6일까지네요. 연휴 끝나고니까 빨리빨리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거의 이제 면접용으로 쓰일 것이니까 면접용으로서 대응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험기술서네요. 입사지원서의 기술안, 직무 관련 교육, 경력, 그 다음에 경험, 자격증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제 바이트죠. 그러니까 1400바이트니까 저는 하면 두 글자 치면 벌써 4바이트죠. 그래서 700자다. 700자의 기술서이다. 700자의 기술서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나의 소재만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어떤 교육 받았는지, 어떤 경력 갖고 계신지, 어떤 경험이신지, 어떤 자격이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리스트업 방식으로 좀 써라. 그래서 교육은 어디에서,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그래서 실제 성과는 어땠다. 그 다음 뭐 배운 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 사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뭐예요? 배운 점을 두 갈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그 다음에 성과의 순으로 여러분들이 뭐 교육이 됐건 경험이 됐건 경력이 됐건 자격이 됐건, 앞서 그 지원서에 쓰신 것들 있죠? 그게 워낙에 짧으니까 그걸 조금 풀어서 한 150자 정도씩으로 풀어서 써주셔도 좋은데, 또 서술형으로 쓰면은 약간의 뭐 보기가 좀 읽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면접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한 것이다, 무엇을 했다, 실제 어떤 성과 어땠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 배운 점 무엇이다 라고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번이 이제 자기소개 사항이죠. 자기소개 사항인데 여기 입사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니까 이 부분은 회사가 나오지? 회사 지원 동기, 회사 지원 동기가 되겠네요. 지금 600바이트니까 뭐예요? 300자밖에 안 되죠? 3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한국장학재단과 뭐 어떤 접점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직접 본인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 부여죠. 공익이라고 하는 차원, 그리고 남한테 약간 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관심 가져서 썼는데,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이 땅의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을 잘 교육받게 하고 그 다음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뭐 일반적인 의미 부여,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뭐 선택하는 기준, 뭐 이것도 의미 부여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즉 여러분들과의 접점이 있는 스토리, 요거를 좀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 기준, 기업 선택 기준, 뻔한 인재상이나 뭐 이런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의미를 좀 장학재단에 부여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서술 방식은 먼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사례,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왜 결심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래서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 그럼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례란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P, R, E, P 방식에서 요 주장이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왜 이걸 지원했다라고 하는 이유,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300자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사례를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접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장학재단을 뭐 혜택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거기 관련된 뭐 일을 했다거나 비슷한 일을 했다거나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좀 사례를 부여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례, 아니면은 뭐 여기 의미 부여해 줄 수 있는 다른 외부 사례라도, P가 아니죠. 그럼 2죠. 여기도 2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좀 구조는 심플하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재단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1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적잖아요. 즉 여기에 내 지식 기술을 좀 적을 텐데, 저는 가장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뭐 태도적인 부분을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건 그냥 면접용일 거고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배웠다를 쭉 쓸 거니까 3번에다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2번에다가는 태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끈기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뭐 어떤 집중력이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등등, 직업기초 능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성격상 장점,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정성적인 부분들 있죠.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고, 요거를 쫙 제시를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왜
당신의 직무에는 끈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사례, 요 사례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네 번째, 신뢰를 받은 경험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했던 경험. 뭐 완전 다른 카테고리인데 5월이니까 여러분들 신뢰받았던 경험이다라고 하는, 전 신뢰 이 부분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신뢰를 받았던 여러분들이 역시 수단이란 게 있을 거예요. 경청을 통해서, 아니면 무엇입니까? 책임감을 통해서, 아니면 아까 봤던 뭐 꾸준함을 통해서, 성실함을 통해서 등등. 여러분들이 요 신뢰라고 하는 것에 포커싱 맞추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나 아니면은 칭찬을 받았던 경험이나 여러분들 스스로 뿌듯했던 경험들 있죠. 뭐 그런 거 경험 생각해 주시고 그걸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경청인지 책임감인지 꾸준함인지 성실함인지, 즉 사람들한테 칭찬받거나 뿌듯하거나 어떤 문제 같은 걸 해결했을 때에 요 수단 있죠. 요게 결국에 이제 신뢰를 받았던 것이다 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어떤 서술 방식은 첫 번째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저는 경청을 통해 큰 신뢰를 얻은 경험이 있다. 그렇게 해서 무엇입니까? 사례. 이렇게만 간단하게 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즉, 요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는, 요 신뢰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한다면 앞부분에 무엇을 통해,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신뢰를 얻었는지. 그래서 요 부분을 써주시고, 실제 경청했던 사례나, 뭐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사례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거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역시 문제 해결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조 과제를 뭐 했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어떤 과제를 했든지 이런 것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던 노하우는 무엇인지, 이 노하우가 역시 또 뭐 위에처럼 경청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자료 분석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뭐 방법 자체를 전환시켜서 아니면 뭐 순서 바꾸기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첫 번째, 저는 경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거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그죠? 기존의 방식은 무엇이었는데 이 방식으로는 뭐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거나, 분명히 뭐 한계가 있겠죠.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이 방식을 도입하여 문제 해결했다. 제가 창의적 방식 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번에 안산 도시개발공사죠. 거기에서 시행했던 필기고사죠. 밖에서. 그래서 진짜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그런 것처럼 요거 보는 거. 이게 뭡니까? 어떤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기에도 좀 그렇고 오프라인에서 하기에는 약간 좀 장소의 한계도 있고, 대신에 이제 채용은 진행해야 되니까 바깥에서 떨어뜨려서 하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하고자 했고 결국 성공을 했고, 우리가 하니까 다른 데서도 따라하고 있죠. 보험개발원인가? 거기서도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런 거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재밌는 경험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이 없을 거고요. 저는 윗부분 해주시고, 대신에 이제 면접장 가시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이 내용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내용은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 공동과제 수행 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 이상을 했던 경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던 거,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경험,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팀워크의 사례를 적는 것이죠. 그럼 역시 두 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과업 이상을 했다. 이게 아까 봤던 어떤 겁니까? 희생이 되겠네요. 아니면 나의 어떤 열정이 되겠네요. 나의 도전이 되겠네요. 이것이 있고요. 아니면 타인과의 협력을 했다.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했다고 하면 일을 잘 분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희생해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일 자체에 대한 기준, 명확한 기준을 잘 수립해서
뭐 이 일이 최대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했다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셨던 학교에서의 뭐 프로젝트 이걸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아니면은 어떤 공동 과제, 공동 과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때는 스타 방식을 좀 써주시죠. S, T, A, R 먼저 스타로 써주세요. 그래서 어떤 배경하에서 하라고 하는 거였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학과 사무실에서 장학생을 선발을 해야 됐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했고 내가 뭐 내 친구랑 아니면은 같은 뭐 조교 2명이랑 같이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뭐 시간이 부족했다라거나 학생 수가 너무 많다라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부족했다라거나 데이터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준을 수립해서 본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분배했고 그렇게 해서 분배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가장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 지급이 잘 이루어졌고 어느 누구도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준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일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작성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여기다 쓸 때는 무엇입니까? 네. 일의 협력에 있어서는 타인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일을 분배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간단하게 어떤 장학금 주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분배를 이렇게 잘해서 성공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T도 사실 묶어야 되겠네요. 300자니까. 그리고 액션도 그냥 한 문장, 결과도 그냥 장학금 수립 잘했다. 장학금 수립인가요? 이게 아니죠. 장학금 수여 잘했다. 이렇게 좀 가주면 되고 만약에 이걸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했고 학생 수는 많았고 데이터는 부족했고 데이터 많았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끼리 지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요거를 아까도 나온 것처럼 내가 팀장으로서 뭐 더 열심히 했다. 뭐 시간을 더 투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일을 먼저 끝내놓은 다음에 역시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무엇입니까? 힘든 목표일지라도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다른 사람도 그거에 대한 걸 알고 힘들더라도 본인의 일을 충실히 잘한다더라.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희생정신을 갖고 해야 팀워크가 더 잘 살아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희생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얘기 해주려고 STAR 이렇게 뽑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사실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한테 묻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들인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600바이트 300자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고 어찌됐건 면접용이다 라고 하는 거 파악해 주시고요. 1번이 이제 면접에서 특히나 이제 보시면서 평가자들이 보시면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니까 간단하게 좀 작성 잘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장학재단을 좀 살펴봤습니다. 좋은 곳이죠. 또 여러분들한테 참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학생분들 도움 많이 주는 곳이니까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혜택을 받으셨던 분이라 한다면 이제 내가 받았던 혜택 나도 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 되기 위해서 많은 고생했을 텐데 그래도 이러한 좋은 공공기관이 있어서 도움받고 또 이렇게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같은 어떤 그런 의미부여 생각하셔서 좀 작성해 주시고 공기업이죠. 공기업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또 자소서가 적격과 뭐 성실 여부만 본다고 하니까 꼭 작성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공기업을 또 봤고요. 부담 없이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봤는데 1263명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이 동학 장학재단 운동인가 작성 운동인가 여기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